매일같이 쏟아지는 부동산 뉴스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? 오늘은요, 그런 단기적인 정책들, 그 시끄러운 소음 너머에 있는 미래 부동산의 진짜 큰 흐름을 읽는 새로운 관점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생각해보면요,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계속 잘못된 질문에만 매달려 있었는지도 모릅니다.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, 이 끝없는 논쟁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거죠.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가격만큼 오랜 시간 또 이렇게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는 주제가 또 있을까요? 정말 이 논쟁은 왜 이렇게 끝나질 않는 걸까요? 사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. 집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잖아요. 우리 개인 자산의 거의 전부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노후 그리고 삶의 질 자체를 결정하니까요.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맨날 공급 확대니 규제 완화니 하는 단기적인 공약들을 쏟아내는데 사실 이런 소음들이 오히려 시장을 더 헷갈리게 만들 때가 많죠. 자, 이제부터는 훨씬 더 큰 어떤 거대한 구조적인 변화를 좀 보려고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인구 감소가 모든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과연 그럴까요? 사람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집은 남아돌 거고 가격도 안정될 거다. 와, 이거 정말 상식적으로 들리잖아요. 근데요, 어쩌면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깨야 할 가장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. 인구 감소의 진짜 효과는요, 전국의 집값이 똑같이 쭉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정반대 현상, 즉,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고 자원이 유지되는 몇몇 핵심 지역으로 수요가 훨씬 더 강력하게 쏠리는 집중과 양극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. 자, 그럼 그 수요 대체 어디로 쏠리는 걸까요? 그 답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개념인 컴팩트 시티에 있습니다. 컴팩트 시티, 말 그대로 도시의 핵심 기능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꽉 압축된 도시를 말합니다. 일자리, 교통, 병원, 학교, 상업시설 같은 것들이 촘촘하게 모여 있는 곳, 바로 그런 곳이죠. 아니, 왜 도시가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을까요? 이유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. 인구가 줄고 세금 낼 기반이 약해지는 사회에서 넓게 퍼져 있는 저밀도 지역에 도로, 상하수도, 전력망을 다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요?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 결국 한정된 공공자원은 가장 효율적인 곳, 즉 컴팩트 시티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컴팩트 시티는 그냥 어떤 유행하는 도시계획 이론 같은 게 아니에요. 인구가 줄어드는 우리 사회가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거의 유일한 구조적인 방향이라는 겁니다.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자, 이렇게 도시의 공간 구조, 즉 틀이 바뀌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한 축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 바로 그 공간을 채우는 집을 만드는 방식 자체, 건설 산업의 기술 혁명입니다. 이 변화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. 과거의 건설 현장은 거의 사람 손에 의존했잖아요. 그런데 미래는 공장에서 부품처럼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모듈러 공법, 또 AI가 알아서 공정을 관리하고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로 아주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. 이런 기술 혁신이 우리한테 뭘 의미할까요? 한마디로 훨씬 좋은 품질의 새 아파트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. 그럼 자연스럽게 주차장, 단열, 커뮤니티 시설 같은 모든 면에서 뒤처지는 낡은 주택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경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지금까지 이야기한 두 개의 거대한 흐름, 즉 컴팩트 시티와 건설 기술 혁신,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미래 부동산을 평가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미래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이에요. 더 이상 새 아파트냐, 헌 아파트냐 이런 단순한 구도가 아니고요. 컴팩트 시티의 혜택을 받는 자산이냐, 아니냐, 이 격차로 시장이 완전히 갈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. 아,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. 그렇다고 모든 낡은 건물의 가치가 다 떨어진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. 만약에 그 건물이 컴팩트 시티의 한복판, 그 핵심 입지 위에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낡은 건축물이 아니라 미래의 재개발 가능성을 품은 아주 귀중한 토지 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동산을 볼 때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. 이거 신축이에요? 구축이에요? 이걸 묻기 전에
이 자산이 과연 컴팩트 시티 시대에도 선택받을 만한 입지인가? 그리고 기술 혁신으로 무장한 미래의 새집들과 경쟁해서 버틸 수 있는가? 이 두 가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. 자, 이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. 인구는 감소하고 기술은 발전하는 미래에 여러분이 가진 자산 혹은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자산은 과연 시장에서 살아남아 선택받을 수 있을까요? 이것이 앞으로의 시장을 읽는 가장 정확하고 본질적인 질문이 될 겁니다.